내가 못 살아 정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신 보고 싶지 않아. 미숙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이 바닥으로 떨어질 뿐이었죠. 노후를 편하게 보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의 작은 중얼거림은 무거운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재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미숙을 노려봤습니다. 편하게 보내. 이젠 길바닥에 나앉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 전부가 망했어. 여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정말이야. 그 사람이 다 책임진다고.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 사기꾼 말만 믿고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려?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큰 돈 넣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내가. 나도 처음엔 그럴 생각이 없었어. 근데 자꾸 돈을 벌어주니까 정말인 줄 알았어. 돈을 벌어줘. 당신 정신 나갔구나. 그게 다 사기 수법이야. 미끼 던져서 홀랑 다 뜯어가는 거라고. 당신 때문에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아. 노후는 개뿔. 당장 내일부터 뭘 해야 할지 생각이나 해봤어. 몰라. 나도 모르겠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59세 미숙과 그의 남편 재민입니다. 평범한 노후를 꿈꾸던 그들은 어떻게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3월의 어느 봄날, 김미숙은 회사 앞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퇴직 증서와 통장이 들려 있었죠. 59세. 정년을 채우지 못한 채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떠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가볍게 끝나는구나. 미숙은 통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8천만 원. 평생을 아껴 모은 적금과 합치면 8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죠. 큰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니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서는 미숙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후배들이 준비한 작은 송별회에서도 미소를 억지로 지어야 했죠. 모두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고 했지만 미숙에게는 그저 끝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지하철 안 미숙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출퇴근길에 매일 보던 익숙한 풍경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죠.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 스마트폰으로 주식 앱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와, 또 올랐네. 이번 달에만 100만 원 벌었어. 친구에게 전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그쪽을 쳐다보았죠. 젊은 여성의 화면에는 초록색 숫자들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닐까. 막연한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재민의 월급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빠듯했죠. 두 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손주들 용돈이라도 주고 싶은데 그럴 형편도 못 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 재민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는 맥주 한 캔을 손에 들고 있었죠. 왔어.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지. 응. 끝났어. 미숙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죠. 30년을 일했건 퇴직했건 집안일은 여전히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재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퇴직금 얼마나 나왔어? 한 8천 정도. 재민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생각보다 적네. 요즘 물가에 그걸로 뭘 하겠어.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죠. 이 돈으로는 노후를 편하게 보내기 어렵다는 것을. 병원비, 생활비, 예상치 못한 지출들. 생각할수록 답답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미숙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는 재민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죠. 그녀는 스마트폰을 켜고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후 준비, 퇴직금 굴리기, 안전한 투자. 검색어를 입력할 때마다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졌습니다. 부동산, 주식, 펀드, 그리고 가상자산. 미숙의 눈이 한 유튜브 영상에 멈췄습니다. 50대 이상도 쉽게 월 300만 원 수익 보장, 투자 교육만 따라오세요. 영상 속 중년 남성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알게 된 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미숙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했습니다. 영상 하단에는 텔레그램 주소가 적혀 있었죠. 무료 상담, 10일 맞춤 투자 교육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번쯤 상담받아 보는 건 나쁘지 않겠지. 그렇게 미숙은 텔레그램 주소를 메모장에 저장했습니다. 그것이 그녀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죠. 퇴직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집안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유튜브 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결국 그녀는 저장해두었던 텔레그램 주소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영상 보고 연락드립니다.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 전문가 김민준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최근에 퇴직해서 노후 준비를 하려고요. 아, 그러시군요. 걱정 마세요.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민준의 말투는 친절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미숙은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죠. 그는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용어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고, 미숙이 이해할 때까지 인내심 있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미숙에게 가상자산 거래소를 소개했습니다. 이 거래소는 초보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요. 우선 가입하셔서 무료 강의부터 들어보세요. 무료요? 네, 강의를 듣고 간단한 퀴즈만 풀면 소액의 코인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걸로 연습해 보시면 돼요. 미숙은 반신반의하며 거래소에 가입했습니다. 생각보다 절차는 간단했죠. 이름, 전화번호, 계좌 인증만 하면 됐습니다. 가입을 마치고 강의 메뉴로 들어가자 정말로 여러 투자 관련 영상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들은 후 간단한 퀴즈가 나왔습니다. 객관식 5문제. 미숙은 조심스럽게 답을 선택했고 정답을 맞췄다는 알림과 함께 작은 코인 이미지가 지갑에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들어왔네. 비록 몇천 원 수준의 소액이었지만 미숙은 신기했습니다. 공짜로 돈을 번다는 느낌이 새로웠죠. 그녀는 계속해서 강의를 듣고 퀴즈를 풀었습니다. 며칠 동안 모은 코인은 5만 원 정도였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보유하신 코인 가격이 올랐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미숙은 황급히 앱을 열었습니다. 5만 원이었던 코인이 12만 원으로 올라 있었죠.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코인 시장이 그렇습니다. 빠르게 오르기도 하죠. 지금 파시면 바로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어요. 미숙은 민준의 안내대로 코인을 팔고 출금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계좌에 정말로 12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공짜로 받은 코인으로 실제 돈을 번 것이었죠. 여보, 나 이거 봐. 투자로 돈 벌었어. 미숙은 들뜬 목소리로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재미는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죠. 그 푼돈 가지고 뭐하게. 하지만 미숙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만약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욕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은 다시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좀 더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은 결심이세요. 그럼 이제 실전 투자를 시작해볼까요? 우선 소액부터 넣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정도요? 100만 원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 정도면 손실이 나도 부담이 적고 수익이 나면 의미 있는 금액이 되거든요. 미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1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죠. 하지만 방금 전 12만 원을 번 경험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공짜로 받은 코인도 이렇게 올랐는데 직접 투자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알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제가 안전한 코인을 추천해 드릴게요. 마침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민주는 특정 코인의 이름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보내왔습니다. 그 코인이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전문가들의 분석은 어떤지, 해외 시장 동향은 어떤지, 그럴듯한 정보들이 이어졌습니다. 미숙은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잠시 멈췄지만 곧 송금 버튼을 눌렀죠. 거래소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이 이체됐습니다. 입금 확인했습니다. 이제 제 지시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24시간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요. 민준의 메시지가 안심이 됐습니다. 미숙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죠. 첫 투자. 조금 떨렸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컸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야. 우리 노후도 이제 걱정 없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빗방울처럼 자신의 돈도 곧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100만 원을 투자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하루에도 몇 번씩 거래소 앱을 열어봤죠. 민준이 추천한 코인의 가격은 조금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날 아침, 민준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 매도하세요. 빨리. 미숙은 깜짝 놀라 앱을 켰습니다. 코인 가격이 급등해 있었죠. 100만 원이 145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 나흘 만에 45만 원의 수익.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의 지시대로 즉시 매도했고 얼마 후 145만 원이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실제 돈이었죠. 미숙은 통장 잔액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버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보셨죠? 제 분석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미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흘 만에 45만 원. 이런 식이라면 한 달에 몇백만 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미숙은 재민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투자로 돈 좀 벌었어. 뭐, 얼마나? 45만 원. 나흘 만에. 재민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사기 아니야? 요즘 그런 거 많다던데.
아니야.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왔어. 여기 봐. 미숙은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재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의심과 부러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큰 돈은 넣지 말고. 응, 알겠어. 하지만 미숙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민준에게 다시 연락했죠. 더 큰 금액을 투자하고 싶어요. 얼마나 생각하세요? 500만 원 정도요. 민준의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불안정합니다. 다음 주에 큰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겠어요. 정말요. 어떤 기회인데요? 세계적인 투자 회사가 특정 코인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내부 정보입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라 조심해야 하지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미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내부 정보.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기회. 그녀는 이미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 약속한 그날이 왔습니다. 지금입니다. 500만 원 준비되셨죠? 이 코인으로 매수하세요. 서두르세요. 미숙은 손이 떨렸지만 곧바로 송금했습니다. 500만 원. 큰 돈이었죠. 하지만 지난번 성공 경험이 그녀를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의 지시대로 특정 코인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1시간, 2시간. 미숙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쯤 급격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코인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죠. 5%, 10%, 15%. 숫자가 초록색으로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미숙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코인 가격은 40% 이상 상승해 있었습니다. 500만 원이 700만 원이 된 것이었죠. 하루 만에 200만 원의 수익. 미숙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팔아요. 지금 팔아요? 미숙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직이에요. 더 오를 겁니다. 내일까지 기다리세요. 다음 날 코인은 더 올랐습니다. 500만 원이 780만 원이 됐죠. 미숙은 민준의 지시를 기다렸고 오전 11시에 매도 신호가 왔습니다. 지금 파세요. 미숙은 즉시 매도했고 780만 원을 출금 신청했습니다. 이틀 만에 280만 원의 수익. 그녀는 자신이 천재 투자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제 미숙의 하루는 코인 시장과 민준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도, 장을 볼 때도,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죠. 재민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요즘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니야? 괜찮아. 돈 벌고 있잖아. 이번 달에만 300만 원 넘게 벌었어. 그래도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당신은 몰라.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서 돈 벌어. 내가 이쪽에 소질이 좀 있나 봐. 미숙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2번의 성공이 그녀를 변화시켰죠. 처음에 조심스러움은 사라지고 이제는 민준을 완전히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 민준으로부터 특별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숙 씨, 곧 정말 큰 기회가 옵니다. 지금까지는 연습이었어요. 다음 거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얼마나 큰 기회인데요. 최소 3배에서 5배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금액이 필요해요. 준비하실 수 있으세요? 미숙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3배에서 5배. 만약 2천만 원을 넣으면 6천만 원에서 1억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얼마나 필요한데요. 최소 3천만 원은 있어야 의미 있는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미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천만 원.
퇴직금의 거의 절반이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민준의 조언은 모두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성공한다면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한 방의 승부를 보기로요. 창밖에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미숙도 모르는 사이 그녀 역시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5월 초 민준으로부터 그 메시지가 왔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세계 최대 투자 펀드가 특정 코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합니다. 내부 정보라 조심해야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후회한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정말 확실한 거예요? 저도 전 재산을 걸 겁니다. 그만큼 확실해요. 하지만 미숙 씨는 부담 갖지 마세요. 여유 있는 금액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민준의 말은 언제나 그랬듯 신중하고 배려심 있게 들렸습니다. 오히려 그런 태도가 미숙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그날 저녁 미숙은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 적금 2천만 원, 그리고 지금까지 번 투자 수익 약 300만 원, 총 1억 300만 원. 그녀와 재민의 노후 자금 전부였습니다. 전부 넣을까? 아니야, 너무 위험해. 절반만.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4천만 원을 넣어서 3배가 되면 1억 2천만 원. 5배가 되면 2억. 그 돈이면 진짜 노후 걱정이 없을 텐데. 미숙은 재민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에 정말 큰 기회가 왔어. 투자 좀 더 하고 싶은데. 재민이 TV에서 눈을 떼고 미숙을 쳐다봤습니다. 얼마나 더 하려고? 한 4천만 원 정도. 뭐, 미쳤어. 퇴직금 반을 넣는다고? 재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무조건 벌 수 있다니까.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벌었는데 300만 원 넘게 벌었다고. 그건 운이 좋았던 거야. 큰돈 잃으면 어쩌려고. 안 잃어. 민준 씨가 전문가라니까. 전문가는 무슨, 얼굴도 못 본 사람을 어떻게 믿어. 부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결혼 30년 만에 가장 격렬한 싸움이었죠. 결국 재민은 화를 내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재민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공 경험이 그녀를 다른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민준의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내일까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투자자가 많아서 자리가 얼마 없어요. 미숙 씨는 제 VIP 고객이니까 우선권을 드리는 거예요. VIP, 고객, 우선권. 그 단어들이 미숙의 자존심을 자극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재민은 출근하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절대 큰 돈 넣지 마. 약속해. 응. 미숙은 대답했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재민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스마트폰을 켰죠. 통장을 열어보니 재민의 월급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녀의 퇴직금까지. 미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메시지가 다시 왔죠. 미숙 씨, 시간이 없어요.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미숙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고 금액을 입력했습니다. 8천만 원. 그녀는 결국 퇴직금 전부를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에게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송금 완료.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미숙은 스마트폰을 꽉 쥐었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입금 확인했습니다.
현명한 결정하셨어요. 이제 지시대로만 따라오세요. 오늘 저녁 8시에 매수하실 코인 알려드릴게요. 미숙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불안감과 기대감이 뒤섞였죠. 괜찮을 거야. 지금까지 다 맞았잖아. 이번에도 성공할 거야. 저녁 8시 민준의 지시대로 특정 코인을 매수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거대한 숫자가 떴을 때 미숙은 현기증을 느꼈죠.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요. 그때 이 코인은 최소 300% 오를 겁니다. 축하드려요, 미숙 씨. 곧 부자가 되실 거예요.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코인 가격을 몇 번이나 확인했죠. 아직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월요일이라고 했으니 기다려야 했습니다. 금요일 밤, 토요일, 일요일. 미숙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코인 가격은 조금씩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극적인 변화는 없었죠. 재미는 미숙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싸움으로 지쳐 있었고 설마 정말 큰 돈을 넣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월요일 오전 드디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코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죠. 5%, 10%, 20%. 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오르고 있었습니다. 점심때쯤 코인은 50% 상승했습니다. 8천만 원이 1억 2천만 원이 됐죠. 미숙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가 맞았어. 정말 맞았어. 오후가 되자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80%, 100%, 150%.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8천만 원이 2억이 됐습니다. 미숙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스마트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진짜였습니다. 대박이 진짜였습니다. 민준 씨, 지금 팔아요? 아직이에요. 더 오릅니다. 제 신호까지 기다리세요. 미숙은 민준을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더 오른다면 더 기다려야죠. 저녁 7시 코인은 무려 280% 상승했습니다. 미숙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을 단 사흘 만에 만든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 이제 팔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민준의 답장이 오지 않았죠. 미숙은 초조하게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읽음 표시도 없었습니다. 10분, 20분, 30분. 시간이 흐르면서 미숙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코인 가격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코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폭이었죠. 280%에서 260%, 다시 240%로. 미숙은 당황했지만 이런 건 일시적 조정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민준 씨, 연락 좀 주세요. 메시지를 보냈지만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죠. 미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코인 가격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200%, 180%, 150%. 상승했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패닉 상태에 빠졌죠. 일단 팔아야 하나? 아니야. 민준 씨가 신호를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해. 하지만 민준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코인 가격은 더 떨어졌죠. 100%, 80%, 50%. 저녁 9시가 되자 코인은 거의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1억 9천만 원이었던 잔액이
다시 8,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죠. 미숙은 손이 얼어붙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민준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지금 시장이 혼란스러운데 일단 보유하고 계세요. 내일 다시 오를 겁니다. 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야. 민준 씨가 연락했어. 내일 다시 오른다니까 기다리면 돼. 하지만 다음 날 코인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떨어졌죠. 8천만 원, 7,500만 원, 7천만 원.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요일 아침 미숙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했죠. 비록 손실이지만 조금이라도 남은 돈을 건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코인이 팔렸고 계좌에 7천만 원이 표시됐습니다. 1천만 원의 손실. 하지만 그래도 7천만 원은 남았죠. 이제 출금만 하면 됐습니다. 미숙은 출금 메뉴로 들어가 전액 출금을 신청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죠. 그런데 화면에 이상한 메시지가 떴습니다. 잔액 부족으로 출금할 수 없습니다. 뭐, 잔액 부족? 미숙은 당황했습니다. 계좌에는 분명 7천만 원이 있었죠. 다시 출금을 시도했지만 같은 메시지가 반복됐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거래소 고객센터에 문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출금이 안 돼요. 잔액은 있는데 출금할 수 없다고 떠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 후 상담원의 답변이 왔습니다. 고객님, 고액 거래건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자금 세탁 방지 규정에 따라 안전성 검증이 필요합니다. 출금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입금하시면 즉시 출금 가능합니다. 미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보증금요? 7천만 원에 30%면 2,100만 원을요? 네, 맞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하는 절차이며 보증금은 출금과 함께 전액 반환됩니다. 미숙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지금까지 출금할 때는 이런 절차가 없었는데 갑자기 왜 보증금을 요구하는 걸까? 그녀는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준 씨, 출금하려는데 보증금을 내라고 해요. 이게 정상인가요? 답장은 빨리 왔습니다. 아, 그거요. 고액 출금은 원래 그래요. 저도 예전에 경험했어요. 보증금 넣으면 바로 출금되니까 걱정 마세요. 정말요. 근데 돈이 없는데 은행에서 대출 좀 받으세요. 어차피 바로 돌려받을 거잖아요. 지금 출금 안 하면 코인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미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준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죠.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라면 잠깐 대출받는 것도. 그날 오후 미숙은 은행을 찾았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았고 신용대출 2천만 원이 승인됐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대출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대출금이 입금되자마자 미숙은 거래소가 지정한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보증금이라고 생각하니 조금 덜 불안했죠. 어차피 돌려받을 테니까. 다음 날 미숙은 다시 출금을 시도했습니다. 이제 보증금도 냈으니 출금이 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화면에 또 다른 메시지가 떴습니다. 추가 인증이 필요합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미숙은 다시 채팅 상담창을 열었습니다. 고객님, 보증금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고액 거래의 경우 추가로 거래 이력 증명이 필요합니다. 출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뭐, 또요? 아까는 보증금만 내면 된다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이는 금융당국의 규정입니다.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으시면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7천만 원의 10%면 700만 원. 이미 2,100만 원을 넣었는데 또 700만 원을 상담원. 이거 사기 아니에요? 사기라니요? 저희는 정식 등록된 거래소입니다. 의심스러우시면 금융당국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상담원의 말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미숙은 채팅창을 끄고 민준에게 다시 연락했죠. 민준 씨, 또 돈을 내래요. 이거 정말 정상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민준의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죠. 미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재민이 퇴근했습니다. 미숙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재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은데. 여보,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민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죠. 무슨 일 있어? 나 큰일 났어. 미숙은 그제야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8천만 원을 투자한 것, 출금이 안 되는 것, 2,100만 원을 추가로 넣은 것, 그리고 민준과 연락이 끊긴 것까지. 재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죠. 미쳤어. 당신. 진짜 미쳤어. 미숙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재민의 분노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현실이었죠. 그날 밤 미숙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퇴직금, 대출금, 그리고 노후의 희망까지. 다음 날 아침 미숙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사기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죠. 담당 형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민준 씨와 나눈 대화 내용 있으세요? 네. 여기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요. 미숙은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형사는 화면을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전형적인 투자 사기네요. 가짜 거래소를 만들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수법이에요. 요즘 많이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그럼 제 돈은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범인들은 대부분 해외에 있고 돈도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신고는 접수해드리겠지만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30년의 노동이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진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미숙을 기다리고 있던 건 재민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경찰서 다녀왔어? 응. 뭐래? 돈 찾기 어렵대.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탈한 웃음만 흘렸죠. 그 침묵이 미숙에게는 어떤 질책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 큰 돈을 다 줘버리다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돈이 돌아와.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아? 대출금은 어떻게 갚고? 재민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고 소파에 주저앉았죠. 미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리석음이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끌어내린 것이었죠. 저녁 무렵 큰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전화 받았어. 무슨 일이야? 미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가족을 망친 실수를. 엄마가 투자 사기를 당했단다. 뭐? 얼마나? 거의 다. 준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조심했어야지. 요즘 투자 사기 기사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미안해. 어떡해요, 엄마. 저희도 형편이 어려운데.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숙은 눈물을 삼켰죠. 너희한테 패 끼치지 않을게.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래요. 저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해요. 도와드리기 힘들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숙은 스마트폰을 놓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식에게까지 실망을 안긴 자신이 너무 비참했죠. 며칠 후 미숙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에도 연락했죠. 하지만 답은 비슷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사설거래소라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비슷한 피해 사례를 검색했습니다. 수십, 수백 명이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당했더군요. 그중 돈을 찾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미숙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죠. 이웃들을 마주치는 것도,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저녁마다 재미는 술을 마셨습니다. 말없이 소주를 마시고 방으로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미숙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상환일입니다. 60만 원 입금 부탁드립니다. 미숙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30만 원. 재민의 월급에서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이었죠.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유예 가능할까요? 이번 달은 가능하지만 연체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미숙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매달 60만 원씩 5년. 이걸 어떻게 갚지?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고 구인구직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59세 여성이 할 수 있는 일. 청소, 식당 보조, 요양보호사. 급여는 최저시급 수준이었죠.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는구나. 30년 일하고 받은 퇴직금으로 당분간 편히 쉬려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미숙은 생존을 위해 다시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슬프게 들렸죠. 미숙은 창가에 서서 빗방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내 노후인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6월 초 미숙은 동네 마트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캐셔 보조.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 월급은 150만 원이었죠. 첫 출근 날 미숙은 마트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아니, 더 비참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고 손님들의 불평을 들어야 했죠. 발은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재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거의 없었죠. 식사 때도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마트에서 일 시작했어. 재미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 월급은 150만 원인데 거기서 대출금 갚고 나면 재민이 갑자기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리모컨이 벽에 부딪혀 배터리가 튕겨나갔죠. 당신이 벌어봤자 얼마나 벌어. 그걸로 뭘 하겠어. 미숙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재민의 분노는 여전했죠. 마트에서 일하면서 미숙은 아는 사람들을 자주 마주쳤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들, 예전 직장 동료들.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죠. 미숙 씨, 여기서 일하세요? 네. 요즘 심심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는 없었죠. 사람들은 아마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소문은 빠르니까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아줌마와 마주쳤습니다. 미숙 씨, 요즘 안 보이더라고요. 마트에서 일 좀 해요. 아, 그래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줌마의 표정에는 묘한 웃음이 어려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어서 고개를 숙였죠. 어느 일요일, 오랜 친구 선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수가 나야. 오랜만이다. 응,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 소식 들었어. 미숙은 침묵했습니다. 역시 소문이 퍼진 거죠. 힘들지? 한번 만나자. 얼굴 보고 싶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선희는 미숙의 손을 꽉 잡았죠.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그 따뜻한 위로에 미숙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죠.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어떻게 그런 사기에 넘어갔는지. 누가 알았겠어.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잖아. 너만 당한 게 아니야. 선희는 한참을 미숙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줬죠. 미숙에게는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습니다. 미수가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해. 아직 늦지 않았어. 고마워. 선이야. 마트에서 일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점차 일에 익숙해졌죠. 힘들지만 규칙적인 생활이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어느 날 마트 매니저가 미숙을 불렀습니다. 미숙 씨, 참 성실하시네요. 다음 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어떨까요? 정규직이요? 네. 급여도 올라가고 4대 보험도 적용되고요. 미숙은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죠.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와 재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규직 된대. 재민은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재민은 처음으로 설거지를 도와줬죠. 말은 없었지만 그것이 재민의 방식으로 보여주는 화해의 신호였습니다. 어느 저녁 작은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응, 민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일하면서 지내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다음 주말에 집에 갈게요. 애들도 데리고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주말 민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이 미숙에게 달려들었죠. 할머니,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미숙은 손주들을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죠.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 그녀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앞만 보고 가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받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죠. 그날 밤 미숙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들의 웃는 얼굴이 꿈에 나타났죠. 2025년 6월 미숙은 마트에서 일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그녀는 책임감 있게 일했고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죠. 대출금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꾸준히 갚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생활은 여전히 빠듯했지만 절망의 나날은 지나갔습니다. 재민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여전히 예전만큼 친밀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대화는 나눴죠. 가끔 재민은 마트에 들러 미숙에게 음료수를 사다 줬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이 그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마트에서 낯익은 얼굴을 봤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캐셔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죠. 저기, 일자리 구하는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요? 사무실에 가셔서 이력서 내시면 돼요. 여성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숙은 1년 전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았죠. 혹시 투자 사기 당하셨어요? 여성이 깜짝 놀라며 미숙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1년 전에 두 여성은 마트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경수. 그녀도 5천만 원을 투자 사기로 잃었다고 했죠. 어떻게 다시 일어서셨어요? 일어섰다고 하기엔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미숙은 경숙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는 것, 가족의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 자책하지 마세요. 경숙 씨 잘못이 아니에요. 단지 속은 것뿐이에요. 경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숙은 경숙을 통해 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을 알게 됐습니다.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하는 자리였죠. 첫 모임에 참석한 미숙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갖고 있었습니다. 60대 남성은 연금을 모두 잃었다고 했습니다. 40대 여성은 아이들 학자금을 날렸죠. 70대 할머니는 집까지 팔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에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왜 범인들은 잡히지 않는 걸까? 모임 리더인 50대 남성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서로 위로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알리는 거죠.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경험을 나누면 누군가는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집에 돌아온 미숙은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자신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1년 전에 나에게 지금 당신은 큰 실수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겠죠. 욕심이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지금 잃으려는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가족의 신뢰, 자존감, 그리고 평생 꿈꿔온 노후예요.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잃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있어요. 바로 희망이에요. 1년 후에 나는 아직 빚을 갚고 있어요. 마트에서 일하고 있고 몸은 힘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조금씩 이해해주고 있어요. 재미는 여전히 서먹하지만 예전처럼 미워하지는 않아요. 아이들도 가끔 찾아와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요. 당신도 곧 이 길을 걷게 될 거예요. 힘들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남을 거예요. 1년 후에 당신이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미숙은 편지를 서랍에 넣었죠. 언젠가 비슷한 고통을 겪는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죠.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6월의 햇살은 겨울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생명력이 느껴졌죠. 마트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미숙 씨, 오늘 날씨 좋죠? 네. 정말 좋네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며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화려하지도 성공적이지도 않지만 그래도 내 인생. 퇴근길 슈퍼에 들러 저녁 식사 재료를 샀습니다. 재민이 좋아하는 고등어,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 집에 들어서니 재민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응. 오늘 고등어 구울게. 미숙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고등어를 굽는 동안 집 안에 고소한 냄새가 퍼졌죠.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재민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 손주들 온다며? 응. 민수가 데리고 온대. 뭐 맛있는 거 해줘야지. 그래. 애들이 떡볶이 좋아하니까 그거 해줄까? 짧은 대화였지만 미숙에게는 의미가 컸습니다. 회복이었죠.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년 반 전을 떠올렸죠. 민준의 메시지를 처음 받았을 때, 첫 투자를 했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끝났다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죠. 물론 아직도 힘듭니다. 대출금은 아직 많이 남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일터로 향합니다. 손주들이 놀러 오면 맛있는 걸 해줍니다. 재민과 천천히 대화를 회복해 갑니다. 이것이 미숙의 새로운 노후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그래도 살아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미숙은 눈을 감았죠.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미숙 씨의 이야기는 비단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 안정된 삶을 꿈꾸지만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많은 이들이 잘못된 유혹에 빠지곤 하죠. 미숙 씨가 겪었던 고통과 절망,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한순간의 욕심이 평생의 노력을 허물어뜨릴 수도 있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다시 삶을 일구어 나가는 강인함 또한 인간에게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숙 씨의 이야기가 위험한 투자의 유혹 앞에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도 한 걸음씩 나아가 결국 빛을 찾아낸 미숙 씨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시작할 용기와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